일곱 자로. 일곱 자 이내가 아니고. 난 또. 그래도 비슷하네요. 알았어. 아니, 네, 우리나라 스포츠를 일곱 자로 얘기한다면 집중력으로 올인. 전문 스포츠인이 되는 후배들에게 있어요. 조언 한마디. 그거는 안 해놨는데 여기 또 왜? 그냥 생각해봐 주세요. 네, 네.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승리가 아니. 그 송범 그 무용가의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자기는 아주 행복하다.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럼 나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뭐 간 거죠. 서울고등학교 서설회 회장인 28회 오건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저희 부친께서는 전자공학계를 대표하셔서 대한민국 학술원의 회원이셨습니다. 우리 12회 임번장 선배님께서도 체육계를 대표하셔서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시고, 학술원 회원은 본인이 속해 있는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학자한테 주어지는 큰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우리 임번장 선배님께서 학술원 회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희 후배들은 큰 자랑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12회 임번장 선배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회 졸업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번장입니다.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선생님이 최초로 한국에 도입한 분인데, 사회체육 전공자 아니면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 이건 국가고시입니다. 이것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 저서인 스포츠 사회학 개론과 사회체육학 개론이 거의 필수입니다. 체육 선생님이 하루는 자전거를 타시고 고3 때인데 우리를 이렇게 경기여화표로 해서 이화여화표로 이렇게 구보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설명하시기를 요새 일본에서 이 사회체육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가고 이렇게 그 지역사회에서 운동하고 그러는 걸 사회체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학교가 신문로에 있으니까 이 지역을 한번 이렇게 뛰는 것도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회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지를 알았죠. 스포츠 사회학에서 사회체육을 이제 다루더라고요. 저는 1등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딱 저 하나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지만 나는 대학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2년 연장을 해달라, 유예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전공을 배울 길이 없는 겁니다. 얼핏 생각에 이게 스포츠 사회학이니까 사회학과에 가서 사회학을 공부하면 되겠다. 물리대 사회학과를 가서 사회학 과목들을 다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체육과를 가게 된 게 그게 또 좀 인연이 있는데, 사상계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일대인데 거기에 그 무용가 송범 선생의 얘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양정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양정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는 의과대학을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이 발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발레 학교 가서 무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레 우리나라 제1인자거든요. 그 얘기를 그냥 뭐 듣고서 지나쳤는데, 나중에 고3 들어와서 진학을 생각할 때 선생님한테 가고, 저는 이 연대 입시 요강을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저기가 없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경희대학 체육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니 서울대학도 그 체육과가 있는데 왜 거기를 가지 경희대를 가냐고 그래서 사범대학에 체육과가 있다는 거죠. 그때 생각에는 그 송범 무용가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자기는 아주 행복하다.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럼 나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뭐 간 거죠. 80년대 이후에 프로 축구 프로가 생겨가지고 프로 뭐 농구나 야구나 배구 이런 게 생겼지만 임번정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 오신 다음부터는 사회체육, 생활체육이란 개념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프로들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 활동을 권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무지무지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엘리트 체육에 그런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니까 등장한 것이 이제 그 체육을 젊을 때만 하지 말고 평생 동안 해서 노후에도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하자. 그런 의미에서 생활화하자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출연한 것이 이제 생활체육입니다. 국제 경기나 또는 건강을 위한 이런 그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이 스포츠 과학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육과학연구원 원장으로 파견 나가서 3년 동안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실력을 키워서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연구원들과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의 하나가 바로 쇼트트랙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써서 1966년 봄 학기에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자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경에 갔습니다. 그때 마침 동경 유니버시아드를 일본이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관람 겸 현재 츠쿠바 대학, 당시는 동경 교육대학이라고 하는 데 가서 실험실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뛰는데 실험실에서 실내에서 모니터를 놓고서 그 뛰는 거를 심전도, 뭐 뇌파, 근육의 에너지 소비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과학 계통의 이 스포츠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그 분야는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고 돌아와서 제가 스포츠 과학을 활성화해야 엘리트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과학적으로 훈련을 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하고 등등 그것을 이제 역설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만나게 된 계기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해서 2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하루는 절 불러서 그 한국체육학회에 자기가 총무를 맡고 있는 총무를 맡고 있는데 그 일할 사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그 사무원을 하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 교수 연구실에서 수업하는 시간 빼고 그 연구실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첫인상 어떠셨어요? 첫인상 뭐 인물은 워낙 유명했으니까 인물 좋고 깔끔하고 뭐 자기 일 단정하게 하고 뭐 열심히 살고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죠. 근데 그럼 언제부터 연애 감정이 싹트기 시작해서 그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네. 제가 졸업할 때 이 사람이 미국의 다른 전공을 하나 하려고 미국에 2년 6개월인가 공부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편지를 이제 저한테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프로포즈는 누가 먼저 하셨어요? 교수님 먼저? 네, 당연하죠. 그때는 뭐 여자가 프로포즈 그럴 때는 아니니까요. 네.
중에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사모님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아, 얘기 잠깐 네.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이 사람은 그 사업하는 사람보다 더 바쁘다. 아침에 9시 반 정도 나가면 12시, 1시에 들어와요. 근데 연구실에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그 호화마톨에 방 얻어가지고 제자들하고 합숙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합숙하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지 저한테 좀 논문을 좀 덜 쓰고 편안하게 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좀 하라고 자꾸 그러셨어요. 그래서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평생을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초 때는 한 열흘, 1일에서 한 10일 정도까지는 매일 손님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1일하고 2일은 손님이 어느 정도로 많이 오냐면은 그 배추김치가 한 바켓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떡국 끓여드리고 뭐 빈대떡 부쳐드리고 그러면 이제 김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로 손님이 많이 왔어요. 제자들하고 연구가 궤도에 오른 다음부터는 그 국제 스포츠 사회학회 또 매해 참석하면서 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학회에서 활동하고 발표하고, 그게 다 제자들한테 식견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해 스포츠 사회학회 참석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부회장까지 했죠. 부회장 하면서 뭐 발표도 하지만 또 학회 사회자 그런 것도 좀 하고,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언제든지 원하면 회비 안 내고 와라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책을 쓰신다고 바쁘다고 하시는데 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교수님께? 걱정되죠.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될 때인데, 한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작을 하면 보통 한 3시간? 3시간 정도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도 그걸 아직은 이겨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하는 아주 히트친 드라마가 있었는데, 서설에는 대표적으로 밥 잘 사주는 형님들의 모임입니다. 저희 서설에는 1999년도 12월에 우리 임번장 선배님이 계시는 12회 기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고, 1999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2년도인 23, 4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스키와 보드를 타는 모임입니다. 8회부터 59회까지 약 80여 명의 서울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임번영 선생님은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골프, 승마, 그다음에 필드하키, 수영은 고등학교 때 다이빙 선수로 선수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5학년 1년 수영을 하니까 아주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해갖고, 그다음에 6학년 돼서도 그냥 그 여름 방학까지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수영을 계속 한 적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 위에서 누가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아주 잘생긴 그 역삼각형으로 생긴 사람인데, 그래갖고 저걸 내가 배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거기를 가서 올라가 보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밑에서 볼 때는 얕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높은지. 그래서 맹설맹설거리다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뛰어내렸더니, 뭐 거꾸로 뛰어내린 게 아니고 다리부터 뛰어내렸더니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뛰어다녔는데,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은 거꾸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배워야 되겠는데 재미가 들려서 막 다이빙하고, 이제 다리로 떨어지는 걸 이제 위로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들어가는 걸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게 너무 곧장 들어가고 쿵 하고 머리가 밑에 있는 돌에 부딪혔어요. 한 5번을 꼬맨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사 뒤에 가다가 보니까 철봉들이 있는데 거기서 몇 명이 철봉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막 빙글빙글 놀고, 그래서 야, 나 저걸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고서 가서
나 저 기계체조부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라고. 근데 이게 턱걸이도 뭐 못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턱걸이 열심히 연습하고 뭐 코치가 없어갖고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뭐 장난 비슷하게 이제 하다가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갖고 이게 뭘 배울 게 없나 그러다가 그 광화문에 외국 서적 센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서, 범한 서적, 과학 서적 센터 뭐 한 3-4개의 그 외서를 파는 데가 있어갖고 뭐 기계체조에 관한 그 책이 있을까? 그러고 갔죠.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범한 서적에서 나오는데 맨 마지막 코너에 그 기억자로 조그맣게 일서가 꽂혀 있더라고요. 도해 기계체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기계체조를 이렇게 연속 사진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을 하고 그런 그 저희가 있습니다. 3학년 때 같이 기계체조부원이던 동급생이 와가지고 이 시합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하키 하는 거 알잖냐. 내가 주장인데 지금 키파가 그만둬갖고 키파가 없어갖고 지금 이거 시합에 나가야 되니까 네가 키도 크고 또 손도 크고 또 이 철봉 평양봉에서 굳은 살도 여기 많이 배웠으니까 아마 이 키파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난 생전 키파라는 거는 보도 듣도 못한 건데 그걸 내가 어떡하냐. 한 2-5번 고사를 했지만은 그래도 시합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가 와서 키파를 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골키파 없이 어떻게 시합을 나가느냐 자꾸 애원을 해서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또 딱 해서 제가 그러면 가서 시합날 띄워주겠다. 하루 전날 그 코치를 받아갖고 주장한테 골키파를 보는데 일본의 성성대학하고 하는 시합입니다. 들어오는 공을 다 받아냈어요. 심지어는 배로도 이렇게 받아내고 골키파 잘 봐줬다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뭐 할 수 없이 이제 골키퍼가 되어가지고서 64년 동경 올림픽에 팀을 파견하는데 제가 골키퍼 후보 선수로 발탁이 된 겁니다. 12월 초까지 40일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마침 대학교 기말고사 때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운동하고 모여 앉아서 난로불 쬐면서 잡담하고 그럴 때 저는 그 상에 앉아갖고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일교표팀을 대한민국 대표팀으로다가 내보내서 저는 이제 올림픽에는 출전을 못한 거죠. 다른 이제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사회학자로서의 내 삶을 7글자로 정리하시면 즐겁고 치열하게. 저는 제 일생을 즐겁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장점을 꼽는다면 집중력으로 올인, 뭐든지 올인해갖고 끝장을 보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스포츠의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꼭 필요한 거죠? 스포츠의 과학화, 전문 스포츠인이 되는 후배들에게 이제 조언 한마디. 승리 아니라 참가. 저에게 서울고등학교란 말하자면 대들보입니다. 언제나 말과 행동, 특히 학문하는 데 있어서 서울고등학교를 잊지 않고 서울고등학교의 누가 되지 않고 서울고등학교를 빛내기 위해서 저는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